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에서도 한 해 80만 명이 외국에 나가고 있고 여행 지역도 다양화하고 있지만 환전할 수 있는 화폐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환율도 불리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법당 시주함을 터는 것은 물론이고 통신선까지 잘라 팔아먹고 있습니다. 1930년대 군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희귀한 영상이 미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군사망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전까지 내륙과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도내에서만 한 해 80만 명이 해외로 나갑니다. 네, 하지만 도내에서 환전할 수 있는 외화는 몇 종 안 되는 데다 환율도 불리해 도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해외여행에 나선 도민들은 연인원 80만 명. 사상 최대 규모로 특히 최근 들어 패키지 단체 여행에서 달피한 자유여행객들이 급속히 늘면서 환전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구할 수 있는 화폐가 많지 않습니다. 전체 도민의 3분의 2가 거래하고 있는 전북은행의 경우 외화는 달러와 엔화 등 지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은행 방문드리거나 시중은행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외환은행이 전신인 KEB 하나은행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훨씬 저렴한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이버 환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환전한다 해도 무용지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 방콕을 제치고 여행지 3위로 선정될 만큼 최근 방문이 많아진 대만의 경우 사이버 환전한 대만 달러를 찾을 수 있는 지점이 도내에는 없습니다. 이제 영업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요. 변동폭도 조금 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세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올려놓지를 못합니다. 필리핀 페소나 베트남 동,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50달러, 100달러짜리 바꿔서 다시 현지 공항이라든가 호텔에서 환전하니까 아무래도 차익이 좀 많이 나죠. 실시간으로 환율을 비교해주는 사이트를 보면 미국 달러의 경우 최저 환율이 도내 은행권과 많게는 20원 차이가 납니다. 정부 공인 환전소들이 경쟁에 가세한 대도시의 경우 은행권의 환율도 낮아지지만 전라북도는 은행권의 환전 독과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적어 다양한 공급이 어렵다는 은행권의 변명이 수십 년째 계속되면서 환전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준공된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는 물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라북도의 미분양 아파트는 2,200여 호로 2015년 말에 비해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준공 이후에 미분양 물량이 800여 세대에 달하면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추가 공급 물량이 시장에 줄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주요 산업의 실적 개선이 1사분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도내 업체와 기관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동차와 조선 등 핵심 주력업종 대부분이 지난 연말과 비슷한 업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와 상용차 모두 생산이 감소했고 조선업의 경우 6월 이후 가동이 중단되는 군산 조선소의 여파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물건이 사라지는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들인데요. 극심한 불황에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이들이 범죄에 손을 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사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윽고 법당 안의 한 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챙겨 나옵니다. 42살 김모 씨는 지난달 16일 익산의 한 사찰에서 80만 원을 훔치는 등 도내 종교시설을 돌며 600만 원가량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져갔는지 몰랐지. 농속에다 넣어놨을게.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돈이 없어. 김 씨는 동종전과로 복역하다 지난 2012년 출소했지만 불황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관 같은 데서 종업생활도 했다고 하는데
장기간 뭐 이렇게 특별한 직업을 갖고 온 건 아니고. 긴 불황에 전신주에 걸린 전선까지 절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김제 성덕에서는 50살 이모 씨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는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려 이곳에서 50m가 넘는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내다 팔았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아무도 없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서 감전을 무릅쓰고 올 들어 도내에서 검거된 절도 사건은 900여 건. 대부분 동종전과자의 소행이었는데 출소자 취업률이 6%밖에 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복역수들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출소 이후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기술 부족으로 직업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출소자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교육이 더욱 절실합니다. 또 전과자에 대한 차별이 재발을 부추기는 만큼 사회적 인식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얼마 전 4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다 차량은 물론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면허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늦춰 경찰차를 들이받습니다. 30km 추격전으로 경찰관 3명이 다치고 경찰차 6대가 파손됐습니다. 운전자는 정신질환의 일종인 분열형 정동장애를 앓던 43살 정모 씨. 저는 그냥 전진밖에 안 했습니다. 지네가 가로막은 것밖에 없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운전대를 잡는 게 위험할 수 있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정 씨는 지난 2011년 간단한 신체 검사만 받고 일종 보통 면허를 갱신했습니다. 입원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면허시험장 민원실입니다. 시력 검사를 포함해도 1분 안팎이면 면허가 다시 발급됩니다. 일종 보통은 시력 검사만 해요. 2종은 안 해, 갱신은. 뇌전증과 치매, 조현병 등은 신고하게 돼 있지만 본인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결격 사유자들을 건강보험공단이나 병무청에서 통보받아 한 달에 한 번 정밀검사를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본인들이 자진 신고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선진국처럼 면허관리기관과 의료기관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심신미약자들을 관리하고 치매 환자는 지자체가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우석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후보 지지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우석대의 수사관을 보내 학과와 교수, 태권도 특성화 사업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우석대 태권도 학과는 지난 12일 전주에서 열린 문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인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생 172명을 참석시키고 식사와 영화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했습니다. 현장 실습 여고생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는 감정노동에 내몰린 직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LG U+ 고객센터에 대해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이 현장 실습 협약서와는 다른 이면 근로계약을 작성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길이 끊겨 위험하다며 건설 당시부터 민원이 제기된 다리가 지난해 말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기관 모두 책임을 떠넘기면서 주민들은 지금도 매일 위험한 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익산의 구담교입니다. 다리를 지나온 차량이 10m 아래 도로를 가기 위해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합니다. 도로폭이 좁아 한 번에 돌지 못하고 후진까지 합니다. 올라오다 보면 한 번 더 해야 꺾인다고. 힘들죠.
3년간 108억 원이 투입된 구담교는 제방 끝에서 끊겨 있어 건너편 도로를 가려면 길을 한참 우회해야 합니다. 전주에서 익산 방향으로 들어오는 다리 끝은 이렇게 차량이 직진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다리를 건설한 익산국토관리청은 연결 도로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건설을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그때 하천 구역까지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래갖고 관할인 익산시 역시 예산이 없다며 연결 도로 건설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청에서 정비 작업을 했으니까 그걸 연계시켜서 그 도로까지 내줘야 맞는 거 아니냐. 연결도로 30m를 세우는 예산은 넉넉 잡아도 20억 원 안팎. 한 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국토청과 수천억 원을 지출하는 익산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쌀 수탈 기지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1930년대 군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희귀한 영상이 미국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사진과 책으로만 접했던 일제강점기 시대 군산항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장기를 입에 문 군견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군산 서초등학교 자리인 신사광장에서 펼쳐진 일제 기념행사 모습이 생생히 기록된 것입니다. 금강 유람선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이샤의 모습은 순간 일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본에 보내지던 쌀이 그득히 쌓인 군산은 1930년대 전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외색이 짙은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홍보용으로 재대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으로 갖고 갔다가 나중에 콜롬비아 대학에다가 기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수출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던 전북 수리조합 군산 출장소 건물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위용이 당당합니다. 보기 힘든 고급 자동차가 줄줄이 서 있는 택시 영업소는 부유했던 군산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통해서만 간접 체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전혀 다른 군산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진 탓에 식민 지배로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역사의 하나인 80년 전 군산의 실상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팔복동 산단의 용도 변경 논란과 관련해 기부 체납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제 열린 전주시 자문위원단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용도 변경으로 인한 특혜 논란 여지가 있고 기부 체납 토지도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팔복동 산업단지에 있는 특정 업체 땅을 용도 변경해주고 일부 부지를 기부 체납받기로 했는데 사업주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살처분이 예고된 익산 동물복지농장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익산 동물복지농장은 1심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른 익산시의 살처분 집행을 막기 위해 어제 전주지방법원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닭 5,000마리를 사육하는 익산의 한 동물복지농장은 인근 농장의 AI 발생을 이유로 지난 10일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되자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리사이클링타운 주민들과 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장해 현재 협약서를 작성 중인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이 협약 내용에 반발해 어제 오전 한때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막아 쓰레기 처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전주시와 재협약을 한 소각장, 매립장 주민들처럼 고정 지원 금액을 향후 인상해 주거나 법대로 반입 수수료의 1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부안군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부안군이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아이 출생을 기념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 장려금은
첫째 아이의 100만 원을 신설한 데 이어 13개 읍면에서 아이 등록증을 발급해주고 기념 반지와 오복 주머니 등도 전달합니다. 아이 낳고 보육하기 좋은 부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숲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제72회 식목일을 기념한 나무 나눠주기는 유실수인 대추나무와 아로니아 3천여 그루를 무료로 분양하고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나무를 심는 즐거움과 열매를 따는 즐거움으로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실군은 치즈 테마파크의 치즈 팜랜드 조성 사업의 하나로 결혼식과 세미나, 공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아펜젤 홀을 준공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푸른 초원과 다양한 체험 공간의 임실 치즈 테마파크는 아펜젤 준공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아동 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 시군단위 최초의 아동 친화도시인 완주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아동 보행권 보장 등을 위해 관내 20개 보행 취약 지역에 옐로 카펫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순회 수리 현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문 수리기사 4명이 관내 34개 마을을 돌며 실시하는 교육은 농기계 점검과 정비, 조작 요령 안내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작은 고장은 무료로 수리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없는 도내 6개 시군에 측정소를 추가 설치하고 미세먼지의 성분을 자세히 분석하는 집중 측정소를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전북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충북에 이어 3번째로 높았으며 경보가 발령된 횟수도 14번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국악인 박예리와 파핀 현준 등이 함께하는 신춘 음악회를 엽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가 지휘하는 신춘 음악회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일제와 봉건의 상징인 고목을 두고 벌이는 풍자 연극이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모레 어린이를 위한 판소리 동화 소리꾼과 피노키오를 공연합니다. 전북 원로미술가 6인 초청 전시회가 내일부터 전북 도립미술관에 마련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나무 심기 행사가 모레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근처에서 열립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봄을 맞아 주말 동안 들꽃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스타 강사 김미경의 강연으로 마련됩니다. 전주 MBC 임신 육아교실이 오늘 임신 중 산전 관리를 주제로 서신동 프레벨 교육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정읍 중앙도서관은 독서 목표량을 마라톤처럼 완주하는 제1회 독서 마라톤 대회를 모레부터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전까지 내륙과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8도, 남원 19도, 부안 15도 등 15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